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부산이십니까? 네, 지금 부산에 있고 오늘도 저 유세차를 타고 소위 말하는 벽치기 유세 이런 것을 지금 한참 하고 또 네. 이제 집중 유세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세의 파트너가 김용민 의원이시더군요. 네, 오늘은 또 우리 김용민 의원이 오셔가지고 같은 법사위에서 이제 김도읍 의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제 지역구가 이제 김도읍 의원이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제는 또 이재정 의원이 방문을 해주셨고 예.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네. 김영춘 대 박형준이라기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화력이 서울, 부산 두 곳에 다 집중이 되어서 하는 선거기 때문에 네. 저희 지역구에도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또 감사하게도 와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여러 지역에서 또 와주시고 계세요. 여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거리에서 투표 독려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희가 화력을 좀 집중해서 네. 많이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산시장 선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북구 강서구에도 봉사 이번 주말에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지은 대변인께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현재 부산 판세인데 어때요? 사실 여론조사가 우리가 원하는 그만큼 많이 오르지가 않고 그 차이가 꽤 있어서 저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바닥 민심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세차를 타고 이렇게 김영춘 후보 지지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네. 거리를 돌면은 시민들이 막 1번 이렇게 엄지척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타고 다녀도 한 몇 주 전만 해도 네.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분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박형준 후보가 너무 비리가 많더라. 그런 사람 어떻게 찍냐. 이번에도 민주당 찍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여론에 좀 반영이 안 됐을까, 좀 이런 게 좀 의아한데, 네. 사실, 돌이켜보면은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뭐 부산에서 선거는 대부분 여론조사가 틀립니다. 부산에는 샤이 보수도 있고 샤이 진보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 지지율을 봤을 때는 또 오히려 격차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충분히, 지금 여론조사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부산 시민들이 이제 박형준 후보의 그 비리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박형준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박형준의 실체, 민낯을 좀 제대로 알고 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너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변인 논평, 저도 이제 중앙선대위 대변인이고, 뭐 김영춘 캠프 여기서 여러 논평을 써도 더 이상 이제 언론이 받아주지 좀 않는 분위기고, 네. 이것은 이제 네거티브 선거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 사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걸 네거티브라고 단정하는 건 이거 게으른 거 아닙니까? 네거티브 마타도라고 해버리니까 예. 그 안에 내용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항상 지지자들, 또 정치 고관여층 그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거 뭐 박형준 LCT 의혹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나가가지고 길에 계시는 시민들과 여쭤보면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린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전파가 다 안 됐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런 여러 의혹들을 그냥 묶어서 여당이 네거티브로 총공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참 이 사실을 많이 얘기한 것 같고 예. 또 이게 맨날 까도 계속 나오는데 저희도 지금 공부하기 바쁘도록 많이 나오는데 네. 많이 시민들께 아직 좀 다가가지 못해서 홍보를 저희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여론 언론 지형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분투하고 네. 계시는데 아니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민주당 안 찍으실 수 있죠. 그런데 최소한 박형준이 저런 사람이란 건 아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르시고 찍어주신다면은 박형준을 이건 정말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시장 선거는 이번에 부산에서 그 반칙과 특권을 없앨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 한 30년 동안 부산은
지금의 야당이 거의 일당 독점을 하다시피 하다가, 그 정치 권력과 경제, 특히 토착, 토건 업체들 간의 그 비리가 네. 아주 깊이 견고하게 카르텔을 맺어져 있어요. 그렇지. 이제 이게 당이 바뀌면 사람이 새롭게 오고 다시 이제 권력 구도가 형성되고 그런 바뀌는 게 없으니까 네. 아주 오랫동안 저쪽 당과 그리고 경제 인사들 특히 토건 업체들 또 뭐 언론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은 편이다 이런 좀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연의 합의가.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당을 바꿔야 이게 좀 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야당과 여당을 경쟁을 시켜야 이게 좀 더 투명해질 수 글쎄 있는 말이에요. 건데. 예. 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도 어떠한 투기꾼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우리 당의 입장인데 네. 부산은 그게 좀 더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김영춘 후보의 진정성을 너무 잘 알지만 네. 지금 너무 토론회 때 경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 비리를 추궁하셔야지. 김영춘 후보마저도 그런 얘기 안 하면은 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시민들이. 토론회 때. 지금 이제 안타까워요, 그게. 예. 저희가 이제 네거티브를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 비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읍소를 해야 된다.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간절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형준, 이 부동산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필요하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LCT 특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냥 LCT가 두 채 있다가 끝이 아니에요. 이 LCT는 옛날에 MB 정권 때 그 해운대에서 해운대 앞에 백사장에 있는 그 고급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서울로 따지면 타워 팰리스 같은 곳이지만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가 불법으로 풀어지고 노비가 되어 있고 이래서 네. 부산의 그 정치 권력과 경제업체의 카르텔의 상징이 되는 비리의 상징이 되는 건물인데 여기에 그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신다는 분이 딸과 배우자 명의로 나란히 이렇게 로얄 중에 한 채씩 작년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시세 차익을 한 40억 얻으셨는데 지금 거기 있는 게 비싼 아파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거래했을 때 비정상 거래가 상당 부분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처음 샀었을 산 사람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지금 본인은 20년 4월에 정상 매매를 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들한테 산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아들과 딸이 각각 샀을 때 500만 원, 7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줬는데 그 당시에 이 로얄층은 분양권이 없어서 못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훨씬 높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샀냐. 그리고 그 샀을 당시에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를 했다고 하는데 우연히 만나서 거래했고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연히 그렇죠. 왜 부동산 중개인이 왜 이거 거래를 시켰으며 또 왜 아들한테 사는데 왜 부동산 거래소에 갔으며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최초 취득 경위를 좀 사실대로 밝힐 것을 요청드리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모자 간의 비정상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산 경우인데 이 경우에 또 같은 시기에 훨씬 더 싼 값으로 샀어요. 이건 가족 간의 거래니까 싸게 줬다고 해도 그러면 이 매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고 또 이 아들은 30대 아들과 딸이 어떻게 당시에 20억 이상 된 아파트를 한 채씩 살 수 있는지 이게 구매 자금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좀 편법 증여를 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뭔가 돈을 받은 건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뭉치고 무시하고 그러겠죠. 얘기해봐야 자기한테 이득될 게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 부산에 보면은 제가 있는 곳은 부산의 서쪽 끝, 강서인데 또 동쪽 끝에 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 해운대 쪽. 예. 네. 거기도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 일광에 그 박형준 배우자 조연 씨와 박형준 후보 그리고 지인들이 취득해서 부동산을 토지를 한 5천 평을 정도 가지고 있는데 기장 일광면 청광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이분들이 취익한 이후에 관련 도시계획이 변경해가지고 이 토지 매입 후에 해당 구역이 택지지구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면서 또 지가가 상승해요. 네. 그리고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나오면서도 뭐 얼반 루프를 하겠다 이런 좀 황당 공약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아직 얼반 뭐 루프도 기술이 개발도 안 됐다면서요. 네, 근데 이것도 또 이 토지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시장 선거를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지가 상승하려고 이런 공약을 내어놓으셨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야, 그럼 시장 되면은 대박 나겠네. 대박 나겠어.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번에 그 선거할 때 그 후보자가 자기 재산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신고가 안 된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억 원 이상의 호화주택은 호화주택도 지금 미등기 상태로 사용을 하면서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게 있고 또 그건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본인이 지금 창고다라고 이렇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주거 용지 내에 불법 건축물로 확인이 돼서 이 건축물 사용에 대한 의혹도 있고 또 해운대 공공 용지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특혜 계획이 있고 뭐 다운 계약, 비정상 매도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다 보니까 매일 내일 되면은 또 뭐가 하나 나오고 오늘 하나 나오고 이러니까 이분은 지금 잊었던 재산을 찾으려고 부산시장에 나오신 거다. 계속 몰랐다. 나는 뭐 그거 있는지 몰랐다. 10몇억 되는 재산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찾아준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분한테. 그래서 정말 까도 끝이 없는 이런 분이 부산시장이 되면은 정말 우리 앞으로 용적률 다 풀고 부산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또 박형준을 지지하겠지요만은 우리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이 돼서 지금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단서도 지금 파악된 만큼 시민들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좀 면밀하게 이 사람 시장시켜도 되는지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분은 사무총장 하셨을 당시에는 국회 사무총장. 네, 국회 사무총장 하실 당시에는 뭐 국회 내에 있는 조형물도 이분의 아내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 소유인 곳에서 납품이 됐고 또 국회 내에 있는 그 식당도 사업권 특혜를 친인척한테 이렇게 줬고 그리고 뭐 안에 그 인테리어도 국회가 다 해주고 뭐 수도세 이런 것도 그 식당은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인테리어 공과금을 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지금 박형준의 가족과 친인척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픕니다. 이게 생김새만 다를 뿐이지 온화한 이미지 또 잘생긴 이미지 그 이미지로 부활한 MB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사무총장 할 때 그랬지만 MB 정권 때 또 청와대에서 실세였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그러면서 또 민간인 사찰 그럼요. 지휘한 것으로 또 나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고 결제 라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이 터무니없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그냥 눈 감고 찍어줘야 한다. 이건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뭐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되는 분위기에선 되는구나.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되는 분위기에선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교훈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이분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부산 시민들이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가덕 신공항입니다. 이분이 MB 정권 때 실세였는데 가덕 신공항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근데 이분이 부산시장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특별법 통과했는데. 가족 신공항이 제대로 될지 부산 시민들 잘 지켜보셔야 되고 이분이 다스도 뭐 이명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지금은 가덕 신공항을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거에는 뭐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그 사이에 그 가덕 신공항 쪽에 뭐 부동산을 사신 게 있나? 갑자기 또 찬성을 하시지? 뭐 저쪽 땅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땅이 그 근처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선거는 진짜 부산의 경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힘든 부산이 앞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첨단 산업이 채워지려면 가덕 신공항이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또 이번 선거는 부산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앨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4월 7일 선거에 아직까지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또 민주당이 잘못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가 정말 송구하게도 그래도 좀 한 번 더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놈들한테 권력을 주시면 안 되죠. 그 민주당이 잘못하고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부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고 비난하면서 네. 부동산으로 대박 나고 또 거짓말도 하고 투기 의혹도 있는 이런 사람을 찍어준다는 거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나 네. 민주당에 대한 불만, 기대, 또 기대에 대한 배반 크신 줄 알고 또 이에 대해서 정말 뼛속 깊이 또 참여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마음만 필요할 수밖에 없어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차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최악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니 우리 시민들이 좀 냉정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자, 네. 우리 최지은 대변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 대변인이었습니다.